의원님은 이번에 상임위는 계속 예. 똑같으신가요? 예, 국방위. 국방위를 하게 역시 됐습니다. 국방위에서. 국방위를 하게 됐고 저는 네. 이번에 국방위 간사를 맡고 또 운영위도 같이 맡아서 운영위에 하게 들어가시는군요. 됐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물어보시겠군요. 대통령실 관련된 예, 문제들을. 예. 운영위는 알다시피 네. 대통령실과 비서실과 안보실 또 음. 경호처 이런 데를 다 소관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활약이 기대가 되고 네. 이 국방위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의원도 국방위로 네, 들어갔죠? 예전에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제 기억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이재명 의원님이 네. 국방위에 오셨고 또 중진급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성호 맞아요. 예,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의원도. 서른 의원 또 뭐 등등 해서 네. 그 중진급들이 많이 와서 국방위가 민주당 국방위가 하력이 세질 것 같습니다. 안규백 의원 뭐 또 오셨고. 예, 그래도 이 초선임에도 예. 뭐 일당백에 그 15선 중진 안 부러운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으셔가지고 네. 국방에서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의 국방위 선택 이거는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님한테도 네. 제가 국방위로 오도록 권유를 드렸고 또 흔쾌히 국방위로 확정이 오셨고 또 확정이 돼서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후보 의원 같은 경우 4년 후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은 큽니다. 대통령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군을 지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을 잘 알아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위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국방 정책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하셨죠. 문재인 세계 정부에서. 11위 군사 대국에서 6위까지 올려놨었고요. 그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를 시켰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평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님도 국방위에 와서 네. 많은 활약이 기대되고 또 군 자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님은 국민의 한 가반 거의 지지를 받았던 분 네. 아닙니까? 이런 분은 여론이 많이 주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위가 많이 힘이 실릴 것 같고 또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강한 국방, 스마트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냈었고 관심이 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군 전투력에도 기여하고 또 늘 생각이 이재명 의원님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네. 뭐 제복이 존중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도 이재명 의원님 같이 그 중량감 있고 네. 또 대선 후보였던 분이 오는 것은 아주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국방위가 어쨌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중심에 국방의 중심에는 야당 간사이신 김병주 의원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최초에 네. 21대 국회의원이 될 때는 가장 인기 없는 상임위가 국방위였고 그래요. 언론에 보니까 1순위로 쓴 사람은 저 혼자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 이재명 의원님이 오시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원하신 걸로 저는 그만큼 이제 언론이 그만큼 국방위가 중요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용산의 그 국방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방위가 이제 후반기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국방부라든가 합참 여러 부대들이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북풍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나 또는 흉악
흉악범,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 뭐 이런 등등을 과거 거를 뒤져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방위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끼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역에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강한 국방 또 군사 대비 태세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방위 차원에서 네. 체크도 체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과 법과 어. 제도로서 뒷받침을 하고 또 제복 입은 국방 인원들이 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국방에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또 그것이 또 후반기에 할 역할이고요. 국방위가 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서해 이제 피격 사건, 예.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아까 이제 북송 그 사건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북한 관련 어떤 글쎄 여당 쪽의 문제 제기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원래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안보 문란 TF 뭐 실태조사 TF를 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그 이어서 동해에서 일어난 목함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것도 뭐 대집을 본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지금 민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나 북한 흉악범 사건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네. 민심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또 야심차게 정치 공세로 나왔던 북한 흉악범 사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TF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죠. 사실이 아닌 네.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은 아하. 그 두 명이 북한 탈북 브로커였다 하면서 그 얘기가 탈북인의 나와서. 예. 얘기를 듣고 16명 죽인 것이 아니고 16명 탈북시키려고 하다가 16명은 북한 군에 의해서 또는 북한 그쪽에서 잡혔다. 네. 그래서 브로커였다. 뭐 이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았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탈북 어민을 북송시킬 때 유엔사의 동의를 안 받았다. 유엔사에 뭐 어떻다 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유엔사의 동의 없이는 JSA 판문점 지역 들어갈 수 없다. 유엔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나 태영 의원이 질문한 사람이 멀쩍해지고 그런 막 파상식 공세식으로 의혹 제기한 것이 그냥 네. 의혹이지 정확한 팩트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해서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월북몰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악화가 되고 있죠. 아하.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것들은 글쎄요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거기에선 여론 의식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은 보면은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뭐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네, 네.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막 하면 여당에서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번에는 그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 아까 말씀하신 것 서해 네. 또 이제 동해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엔 관련된 네. 유엔사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영상도 올렸더니 많이들 보시면서 네. 아니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의혹 제기를 네. 하느냐라는 그 실망감, 뭐 분노 이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사안이 정부가 좀 예상했던 것과 여당이 유도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네.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지금 삼고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예. 이런 걸로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좀 민생에 좀 집중하고 안보는 북한 핵 위협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안보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좀 집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 지향적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이 지겨운 거죠.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영향이 주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실을 치명타를 주고 싶어 했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좀 이재명 의원이 이제 국방위로 갔기 때문에 네. 아마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여당의 이제 뭐 공세나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또 이재명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네. 또 김병주 우리 의원님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박을 하는지 또 네. 눈여겨 볼 것 같고 정말 이 후반기에도 후반기는 특히 국방위가 뜨거울 것 같다. 네. 제일 좀 관심 가는 상임 중에 한 곳이다. 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국방의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요? 많이 그 시청해 주십시오. 그날 월요일 날 이제 후반기 들어서 처음 네.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때는 국방부와 관련 소관기관인 병무청, 네. 방사청 뭐 이런 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슈된 거를 낱낱이 아하.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님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저께 뵀는데 벌써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 이제 첫 데뷔를 네. 하는 셈이니까 예.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 이 상임위 현장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생중계 할 수 있게 좀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제 10만 다 돼간다라고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주불리 김병주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댓글창에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김병주 의원님의 의정 활동 여러 가지 이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현안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김병주 TV 주불리 김병주 꼭 구독하시고요. 지금 10만이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점점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김병주 의원께서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해주시고요. 오마이 TV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마이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화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자바제 시청료 내셔서 이렇게 정말 고품격의 컨텐츠 인터뷰 만들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거든요. 010-3270-3828 전화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